여기 사전 투표일이라는 걸 다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만약 투표가 뭐 수요일이면은 그 전 토요일하고 금요일에 투표를 허락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뭐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겠고 뭐 등등의 절차가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또 아니면은 편지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일이 전체 투표일에서 이번에 26.7%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그날 뭐 이래서 투표하는 날 못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뭐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등등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그 사전 투표일에 했던 연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60대하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투표율이 21%, 30% 해가지고 50%가 넘어요. 아하. 그러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전 투표를 독려한 이유도 투표 당일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나 몰리게 되면은 거기서 또 확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소셜 디스턴스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예 사전 투표를 해서 띄엄띄엄 다 분산을 시켜서 미리미리 좀 투표를 하자.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은 모이는 것보다 사전 투표를 가서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무래도 그 건강상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투표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투표 준비를 잘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번에 투표해서 막 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격리자도 투표를 하게 만들었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 사전 투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하다가도 잠깐 투표할 때는 나와서 투표를 하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그렇지만 그분들의 뭐 기침, 발열 이런 데 증상이 없고 없는 상황에서 15일 날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00분 동안 나가서 투표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분들이 59,918명 중 이게 자가 격리자인데 그 중에서 22%가 투표를 신청을 했고 그 22% 중에서 거의 1%가 그러니까 11,151명이 거기에 투표에 참가해서 투표를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전 투표 당시 마스크 쓰고 나온 확진자와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60대 분께서 분이 감염이 됐다는 말씀이 있고 웃을 일 아닙니다. 예, 웃음이 있고 그다음에 투표하러 나갔다가 그냥 투표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투표하러 나갔다 당구장, PC등 막 이런 PC방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막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슈점으로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확진자분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다가 이제 조금 많이 어제 우리 방송했던 것처럼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이 안 나고 나는 좀 지나간 것 같아라고 느꼈을 때 집에만 있기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당구장도 가고 뭐 PC방도 가고 그러시나 본데 본인은 아직 확진자입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들 자가격리 꼭 해주시라고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혹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야, 18살, 19살, 20살 내 아들, 딸만 봐도 저거 철부지 모르는 어린애들인데 쟤네들이 무슨 투표를 해? 투표를 해서 누굴 뽑아? 라고 우리 어르신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수록 자녀분들과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18, 19, 20 되면요. 벌써 다 컸습니다. 자기 앞가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5천년, 반만년 역사를 갖고 와서 가장 힘들 때 독립투사들, 윤봉길 의사들, 유관순 열사들 이런 분들 다 18, 19, 20살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18살에 들어가서 19, 20살에 그 대학교 학생운동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고등학생까지 했었던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0대, 20대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라떼, 내 때는 말이야 그런 소리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으시니까요. 잘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 총선 잘 끝났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 스timulus 패키지를 풀면서 미국 정부에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여차여차해서 자가격리돼 있다. 이제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SBA 론이 모두 다 소진됐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다 끝났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월 3일 날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시작이 됐고, 2주도 되지 않아서 3,490억 달러를 돌파를 해가지고, 전체 3만 7천 건 이상이 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공식적으로 긴급 중소기업 대출 지금 이 프로그램이 3,490억 달러 그 전체가 이제 다 폐지가 됐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난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바닥이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는 와중에 또 혹자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세금 환급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굳이 없는 데가 가짜로 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미국 IRS 허투른 조직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에 4배에 되는 벌금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소셜연금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 미국 허투른 재정 상태 아닐까요? 다들 조사한다니까 굳이 그러지는 않을 바라겠습니다. 예, 6.6 빌리언 이상을 아까 지금 금방 말씀 3,490억 달러는 지금 SBA 론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2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2조 불이에요. 2조 달러예요. 야, 단어도 힘들어요. 2조 달러에서 3,490억 달러가 지금 이렇게 소모가 된 것이고, 남은 달러들이 있어요. 그 남은 달러들에 대해서 6.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6억 6천만 불은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이런 한 8, 9개 곳에 각 주마다 또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 주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데 돈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자기네 자체의 무슨 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6.6 빌리언은 그 스테이트에 맡겨서 그 스테이트가 지금 시급한 곳에 알아서 써라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을다고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첸이 중소기업청 소장의 저비타 코란자한테 이런 금액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자금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승인을 촉구했대요. 추가해달라고? 네, 좀 추가해달라고. 지금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추가해달라는 한 2,500억 달러 정도쯤을 좀 예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목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 됐죠. 목요일 날 주례 기자 인터뷰에서 협상이 이런 식으로 2,500억 달러에 대한 협상이 이제 왔다 갔다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PPP 지원을 원하지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은 바란다. 데모크라틱 쪽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받지만 더 돈을 사람들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어. 중요한 게.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리퍼블리컨들은 그러면 빨리 우리가 좀 더 돈을 해서 주자. 데모크래틱이 지금 스톱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브레이크를 막 팍팍팍 밟고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데모크래틱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거는요? 그래서 상원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공식 회의를 갖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오늘 금 토일 이번 보충이 돼 쓰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그런 사실 방안을 찾기가 힘들지 않은 게 벌써 1차가 나오고 1차가 너무 빨리 없어졌기 때문에 2차에 얼만큼 금액을 또 정하는 그 스테이지와 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딜리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지금 서로 협상 중이고 민주당이 빨리 승인을 해야 된다. 공화당은 지금 다 준비됐으니까 민주당이 빨리 승인을 해야 돼서
승인을 해가지고 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아직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현재 승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곧 빠른 날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승인을 하려고 이제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장일치로만 됐겠지만 그것도 아마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그니처 민주당이 공화당을 항상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을 꼭 또 던져서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꼭 트럼프는 예. 대통령께서는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다 좋습니다.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너무나 진짜 이 상황에서 너무나 고맙고 정부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운데 체크에다가 이제 트럼프 이름을 새겨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어. 꼭 나 찍어라는 듯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러자 민주당은 무조건 이렇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록별로 정리를 해서 어디가 어떻게 쓰여야 되고 지금 주는 건 세 발의 피니까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너희 빨리 안 하니? 내가 준다 그럴 때 받아. 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11월 첫 번째 화요일 날 치러지는 대선 때문에 이런 게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4월에 낸시 펠로시는 뭐라고 합니까? 펠로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빨리 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펠로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푸드 스탬프하고 이제 병원 쪽에서 필요성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좀 더 시급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프로그램 자체 그런 것들의 뉘앙스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전체가 이 SBA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 흐르서 도움을 줄지 데이터를 좀 많이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은요. 지금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무슨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뭐 돈도 지금 나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금 보면은 좀 시간에 대한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는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공화당하고 의견은 비슷하게 하지만 좀 더 뭔가의 구체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4월 16일 날 날짜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때 이거 많지만 하시기 전에 한 주에 실업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게 한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 일주일. 얼마인가요? 520만 명이 4월 16일 날짜로 도장 찍었습니다. 520만 명? 예. 이야, 네. 4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이후 2,200만 명에 넘는 미국인이 실업 원조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실업수당이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1929년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그때 20년도에 있었던 그 디프레션에서 보시면요.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뭐 사람들 쭉 줄 서가지고 뭐를 해? 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빵을. 그렇죠.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미국이 그리고 막 진짜 돈도 없고 사람들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잘 그때 그때는 그래도 지난번에도 우리 말했지만 그때는 1920년대 말에는 농경사에도 그래도 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물교환이라도 해먹었지. 그치 말이에요. 그러면 돈 없고 크레딧 카드 정지되면은요 굶어 죽습니다. 진짜로 물물교환할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죠. 저는 지금 굶어 죽는 스테이지 바로 전에 한 스테이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라이어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상당한 그 크라임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굶어 죽겠다 죽는 게 아니니까 굶어 죽기 전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크라임 레이트와 그다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보복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지에 있어야 돼 이러한 보복 데스퍼레이션하고 보복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좌절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좀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정치와 경제만이 아닌 요게 끝나자마자 나오는 쓰나미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사실 이 브롱스, 브루클린 뭐 특정 지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 하는 게 아닙니다. 브롱스와 브루클린은 지금 환자 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 환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만약에 이제 실업수당마저 이제 끊기 SB 론도 소진이 돼 버리고 실업수당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게 연체된다면은 정말로
쓰나미가 몰아쳐올 건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또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뻐꾸기를. 예, 항상 난 저 대통령 진짜 말이죠. 예, 대통령의 이런 거 쓴 거 뭐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이제 만나는 낸시 펠로시 이러면서 You are a weak person. 약한 자다 이거예요. You are a poor leader. 나는 아주 리더로서 아주 뭐 싸구려 리더라 이거죠. You are the reason America hates career politicians like yourself. 그러니까 너가 모든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꼭 해가지고 하면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진짜 낸시 펠로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탄핵할 때 보셨잖아요. 탄핵할 때 낸시 펠로시의 근데 이분은 어쨌든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미운 거지. 어쨌든 너무 모든 걸 퍼스널하게 테이크하는 것 같아요. 뭐 나쁜 일은 다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투와 잘된 거는 또 다 나 때문이라 너의 나쁜 거와 나의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업계는 의회의 프로그램 자금을 늘릴 것을 촉구를 당연히 그러겠죠. 금융업계들은. JP모건 체이스는 지금까지 93억 달러. 저는 이게 억 달러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93억 달러 대출의 자금을 지원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93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 쪽에서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이스 뱅크에서는 93억 달러를 제출했으며 여전히 360억 달러, 30만 건의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대요. 아하. 이야. 야, 아직도. 네. JP 몰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스트리트를 좌지우지하는 포인트인데 와. 그러니까 93억 달러는 벌써 나갔고 360억 달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30만 건 300,000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신청서를 받았다고 하고요. 받았다는 말은 지금 아예 또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Consumer Banks Association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인 리처드 헌트라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그 중소기업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출 기관에서 많은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비슷하게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Association 그러니까 은행들과 관련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자금 조달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500억 달러, 한 25%는 거기로 좀 데시그네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청입니다. 그러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요청을 했다는 거지, 뭐 승인이 났다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뱅커들에게 이렇게 우리 트릴리언 단어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많이 써버리게 되면. 사실 다른 곳에 써야 될 곳에서 조금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너무나 많은 당신들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떨어졌을 때도 2009년도에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자기네 보너스 파티를 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려 놓고 파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 과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인단만큼은 반드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SBA 론도 이제 거의 소진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까지인 건데, 자, 방송 좀 정리해 주세요. 예, SBA 론은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3,000억 달러 이상이. 그렇지만 그것이 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또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할 것이고 뭔가는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지는 상황이 자꾸만 우리가 겁난다, 문제가 있다라서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정치,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 투표권들을 보시면은 한국 분들은 사실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무서워해야 될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신경을 쓰지만 적당한 대항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겁나는 것들은 또 겁나는 것대로 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미국도
이제 enough. 저는 옛날부터 enough. 이제 너무 공포로 미는 거는 enough. 그리고 돌아가시는 숫자를 보면서 그 돌아가시지 않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약간의,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법적인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personal right와 human right에 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침범해서 사람이 안 죽게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 거의 민권 변호사인데요. 이런 거는 민권이 아니죠. 이건 민권이 against죠. 민권을 침해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네. 자, 이쯤 되면 사실 우리 또 한 번 우리 느끼는 거는요. 결국은 이 vote입니다. 정치력이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은 유권자를 갖고 있고 어느 커뮤니티가 유권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 어르신들은 사실 기저질환 환자가 많으시고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이분들은 끊임없이 투표를 했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공청회를 나가셨고 끊임없이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디스트릭의 공청회가 어디서 열리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은 있습니까? 또는 시민권을 따서 가족 초청하기는 하긴 좋았는데 정말 투표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검산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10,000 지원해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인사회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력에서도 많이 신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한 단계를 조금 아주 그거는 굉장히 큰 거죠. 아주 좋은 건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저희 모두가 다 오늘 right now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센서스 있지 않습니까? 이 센서스가 원래 센서스가 듀 데이트가 엑스텐드가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센서스를 필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 파크는 한국 사람들이 뭐 80%고 그다음에 클로스터 여기 리오니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뭐 도로라도 조금 더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보조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으로 이상하게 옛날 20년 30년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라고 정부한테 말해줄 수 있는 기계거든요.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지난 우리는 뉴욕과 뉴저지 트라이버로 에어리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 50만, 60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을 내 인구 센서스를 조사한 결과 2010년도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뉴욕주에 99,000명. 뉴저지에 32,000명, 커네디컷에 18,000명 이래가지고 고작 우리 이 트라이버럴 때 우리는 분명히 60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10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들을 위한 재정 모두 다 사라집니다. 진짜 센서스 말씀은 잘하셨어요. 뭐 저 센서스 말씀 잘한 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센서스 디파트먼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센서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센서스가 지금 이 센서스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10년 전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 $1 trillion 이것도 똑같아요. SBA 론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적에 동양인들이 더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SBA 론 거기에서 3천억에서 한 뭐 5천억 정도쯤은 동양의 베이스된 사람으로 쓰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 센서스에 대한 적극적인 것을 잘 참여를 안 했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고 집어넣는 것이 그냥 그냥 귀찮고 바쁘고 나하고 관련되지 않느냐? 관련이 돼요. 그리고 영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만 더 우리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확실한 결말해줬습니다. 자, 오늘 방송 문 닫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우리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